김재현 작가님 모시고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서 알아봤는데요. 또 그 300석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입지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실 게 있어서요. 예, 그 얘기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네,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승만 청년이 어떤 포부를 갖고 또 하와이에 가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진짜 정치인이 네. 돼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네. 또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좀 들려주세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시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책이 39권이 나와 있거든요. 네. 다 읽었어요. 네, 연구를 다 하셨네요. 사전 연구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나도 한 고을을 다스리는 목사가 아니라 나도 정치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책을 쓰면서부터. 롤모델이 네네네. 되시군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좌파는 정교 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나 또 교수들이나 젊은 이 청년들의 정치를 막았어요. 네. 마치 586 세대들의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포장을 했죠. 왜? 민주화 세대다. 네.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다. 근데 다 사기라는 거, 네. 쇼라는 거 좀 밝혀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인생이 정치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에서도 성리학에서도 뭐 제가 성리학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잘 닦고 그 다음에 한 집안을 다스리는 남자가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치국이다. 내가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마을 정도는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네, 이야기해야 네, 된다. 네, 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 좋은 그러니까 말이네요. 삶 자체가 정치고 성경도 하나님을 네.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울인데 네. 하나님은 경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경륜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경세, 네. 즉 정치입니다. 하나님도 정치를 하신다는 거죠. 통치가 정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제 다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회도 한 35년 해봤고 책도 한 130권 썼으니까 나름대로는 많으셨네. 이 세상에 왔어. 빚 안 지고 할 일은 다 했는데 왜 이 늦은 나이 정치를 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봐라. 그분은 70에 정치를 시작했다. 아, 20대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하러 간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3.1운동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예. 하와이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태평양이라는 잡지를 만드셨어요. 영문으로. 네. 그걸 유학생들에게 배포를 한 거예요. 계속 만들어서. 왜? 건국 비전을 심어준 거죠. 그 책 속에 우리도 3.1운동을 통해서 주권을 사야 된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디로 가냐면 동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동경에서 먼저 28 독립선언이 먼저 돼요. 아, 그렇게 되는 근데 거군요. 동경 YMCA에 거기가 그 동경 YMCA에 사실은 초대 그 일을 맡은 분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YMCA 초청을 받고 초대 총무를 합니다. 네. 예. 그 록펠러가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아, 지금 있는 예. 와, 그렇게 역사 오래된 깊어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초대 총무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또 지식인들 다 수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3.1운동을 기획하는 이 이면 속에서 이미 정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정치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외교적 정치고 독립을 위한 정치일 뿐이지 실제로 본인이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1945년 우리가 해방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미국 정부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네. 왜냐하면 평온하게 군정을 하면서 이제 다른 타 식민지 국가들처럼 미국이 한 10년, 20년 다스리다가 천천히 넘겨주려고 했는데 네. 이 독보적인 독불 장군이 이 사람이 한국 가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네. 이승만이 귀하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미국으로서. 그래서 귀국 자체를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아, 또 역경이 있었네요. 예. 다른. 그때
메가드가 친구였어요. 그 음. 메가드한테 부탁을 아, 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메가드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동경에서 일본 군정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메가드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타고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 이미 좌파들은 박은영을 중심으로 네. 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네. 네. 근데 박사님 오셔서 그냥 당수의 자리에 앉기만 하시면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좌파다 이거지. 와. 네. 적과 이걸 잘 구분을 하셨던 네,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박은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좌파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의 버금가는 유학파였어요. 소련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러면 이제 그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련 입장에서는 서열이 김일성보다 높았어요. 아, 그런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였고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느냐 하면 변신의 기재였고 이름도 7번을 바꿀 정도로 신출 기모란 인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왜 그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냐면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죠. 우리가 뭐 라임으로부터 네. 뭐 이재명. 아우. 그 당시에는 뭐냐 정판사라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이 옛날엔 정판사에서 인쇄를 했거든요. 네. 그 정판사에서 위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진짜 했어요? 진짜 했어요. 와. 그 위조 지표를 만드는데 그 순시하던 경찰관이 새벽인데도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빼꼼히 쳐다보니까 네. 계속해서 인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지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급습을 합니다. 미군 그 당시 군정이니까 미군들이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잡아요. 근데 이 박은영이 거기 있다 숨어서 도망을 가는데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미아리만 넘으면 그때는 북한이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그 미아리 고개. 아, 그 얘기 그렇게 그렇게 가까웠어요?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38선은 원래 이렇게 중앙이잖아요. 그 6.25를 통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이 된 거지만 네. 원래는 미아리만 넘으면 북이었어요. 의정부 쪽만 가면. 그쪽이었구나. 근데 그 길을 넘어가는 검문소를 넘어가려고 상해를 만들어서 상해 속에 죽은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넘어갑니다. 왜 우리 선산이 저 38선 넘어 저 산인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네. 묻겠다고 해서 그래 도망을 가서 북에 가서 부수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지령을 내립니다. 네. 지령을 내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빨치산, 뭐 4.3 사태 이런 것들을 이 김삼룡이하고 기획을 해서 계속 싸우는 그런 찰나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보니까 설문조사를 군정감고 했더니 70%가 사회주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박은정이나 이 좌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왜? 땅을 주겠다는 거지. 이 혁명적인 세상을 만들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90%가 아니겠어요. 네. 지금은 뭐 10%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농업 국가니까. 근데 90%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는 다 뭡니까? 소당농이었어요. 네. 지주들이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나쁜 제도는 아니었어요. 네. 왜 나쁜 제도는 아니냐면 쉽게 말하면 그 세금의 버금갈 정도밖에는 안 거뒀거든요. 네. 2대8 정도. 조금 좀 심한 데는 6대4 정도 네네. 거두었는데 그런 찰나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7년 정읍에 가서 굉장히 발언을 세게 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정읍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정읍 독트린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정읍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전북 네. 정읍이니까 어떻게 보면 소당농이 가장 많았던 동네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 우리도 이북처럼 땅을 주겠다. 단 유상몰수 유상분배하겠다. 아, 여기서 네. 이승만 대통령의 돌파력이 나옵니다. 네. 자기는 속한 땅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오직 자기는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네. 아예 여론전을 국민들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힘을 잃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나 똑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하고 정업 독재라니까 그걸 떠드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뭐냐?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산 거예요, 유상이면? 유상이죠. 그러면 이제 땅이 그 우리가 말하면 천석군 만석군만 썼잖아요. 그 땅을 지주들이 뺏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사겠다. 근데 뭘로 사느냐?
토지 정권을 나눠줘요. 사기는 사는데 네. 국가가 아직 재정이 없으니 5년에 나눠서 갚아주겠다. 그럼 땅을 사는 입장에서는 유상 분배잖아요. 네. 그럼 땅을 사야 되잖아요. 5년만 농사 잘 지으면 20%씩 갚아라. 그러면 원래 내던 토지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5년 만에 자기 땅이 돼요. 네. 그래서 6.25가 이기게 돼요. 왠지 이게 아세요?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예, 이야기예요. 왜 이기냐면 대한민국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 90%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48년도에. 그리고 50년대 6.25가 터지니까 내 땅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장정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장정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겨버린 거예요. 완전 선순환이 된 거네요. 시너지가 나고. 그렇죠. 땅을 만약에 안 줬다면 지킬 땅이 없는데 누가 싸우러 갑니까? 좋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지금 정치랑 똑같이. 그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하와이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 하와이에서 내 사람, 재산이 있어야 된다. 네. 내 것이 있을 때 지킬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최선을 다해. 그렇죠. 그게 자유시장.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25도 이기게 되고 네. 이제 곧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아닙니까? 네. 국군의 날. 아마 이번에는 13년 만에 프레이드를 한답니다. 이제 군이 다시 또 정상화가 근데 돼가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10월 1일이 네. 국군의 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잘 가려놨으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6월 25일 전쟁이 납니다. 네. 6월 25일이 되는데 9월 달에 낙동강만 남겨놓고 다 먹혀요. 석 달이에요. 7월 25일, 8월 25일, 9월 초순.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네. 예, 전라도 지방은 무혈 입성합니다. 오히려 좌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낙동강만 싹 남겨놓아요. 근데 9월 우리가 9.28 서울 수복이라 그러잖아요. 네. 9월 3, 4일경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15일 포를 쏘아요. 네. 그리고 9월 28일 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청와대를 중앙청을 접수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미국에서 아이젠하워가 네. 전쟁을 멈춰라. 우리는 전쟁 전 상황까지만 가기를 원하지 북진을 원하지 않는다. 이때 이승만이 또 국민들을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전쟁 지휘하겠다. 미군을 안 따라와도 좋다. 우리는 북진하겠다.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근데 정군의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전작권을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발발하자마자 메가한테 넘겨버려요. 네. 근데 그날 찾아오겠다. 전작권을 가져와서 전군에게 명령 산발선을 돌파하라. 그날이 10월 1일이. 그래도 오픈의 날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게 역사인데 모르는 게 역사를 너무 다 많은 거예요. 교과서에 다 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빼고 네. 독립군 찬성한 날로 아유. 국군의 날로 삼자고 한 게 누굽니까? 아유. 문재인이잖아요. 얼마나 진짜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거 지우려고. 완전히 네. 지워버리려고. 누구 네. 위해서 일한 겁니까? 북한 자, 위해서 일한 거죠. 그때부터 15일 만에 어디를 점령하냐? 평양을 점령해. 이렇게 역사가 된 거예요. 이 뭐 이승만 대통령 역사만 해도 이거 뭐 10시간, 예. 20시간 들어도 예, 부족한데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미 써놓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잠깐 1부에서는 저희가 청년 네, 이승만에 네, 대해 다뤄보고 네. 2부에서는 어쨌든 정치인 이승만에 대해서 네, 저희가 네. 다뤄봤고요. 네. 작가님의 책을 저희도 이제 오디오 드라마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문화예술로 뮤지컬로 또 나중에는 영화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다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이런 정신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작가님. 아유, 네. 무엇보다 우리 그 네. 김신의 방송, 예전에는 김신의 방송인데 이제 멸콩 멸콩 TV, TV. 막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냥 멸치와 멸치와 콩나물이 콩나물. 아닌 그 뭔가를 네. 멸하겠다는 네. 그 뉘앙스가 있다는 거 아실 게 좀 있고, 정말 이 방송이 앞으로 신의 한 수보다 더 넘게 한 150만까지 그리고 옛날에 바로사려 축복을 연구소보다 더 아이고, 크게 타채날들도 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사랑하고 네.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방송
그 앵커 중에 제일 이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큰일 났네. 이제부터 예, 이뻐지겠습니다. 예. 예. 인물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아이고, 왜냐면 아닙니다. 아마 보면 우파들이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네. 근데 저쪽 친구들은 보면 이상하게 생기고 맘씨를 못 되겠어가지고.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진짜 작가님의 네. 이 이승만 책 여러분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네. 또 저희가 좋은 일들 같이 협업해서 네. 잘 해나가도록 그러게 되기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바라겠습니다. 인물책의 이승만 편, 우리 김재현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